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2022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경마도 대상 경주도 다 끝났고 경마도 다음 주 한 주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2022년을 돌이켜 보면서 한 해를 좀 결산하는 그런 방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 실수말들에 대해서 총 결산을 하는 방송이고, 다음 주에는 2022년 경마 총결산, 그리고 그 이후에 2023년 기대되는 3세마 요 방송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 펼친 경주마들의 부마, 그리고 그 부마들은 어떤 말들이 좋은 활약을 펼쳤냐, 그것을 살펴보는 방송이 되겠는데, 먼저 리딩사이어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역시 머스킨맨입니다.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 있죠. 그 다음 2등이 카우보이칼, 3등이 매니피, 4등이 한센, 5등이 올드 패션드입니다. 머스킨맨은 몇 년 전부터 너무나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특히 이 지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우보이칼과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카우보이칼은 177두가 자마들이 출전을 했고, 그 머스킨맨은 그 3분의 1인 57두가 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그러니까 이 적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출전 횟수도 거의 3분의 1입니다. 거의 카우보이 칼은 1000회고 머스킨맨은 300회고. 그럼에도 상금은 더 많이 벌어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밑에 요 1.03 요 수치가 평균 수득 상금입니다. 근데 1이 평균입니다. 1이 평균이고 머스킨맨은 3.84, 3.64입니다. 그렇다면은 평균보다 3.8배를 더 벌어들였다는 겁니다. 머스킨맨 자마들이. 이 수치는 매니피 전성기 때도 이 정도 수치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상으로는 국내에서 활약한 그 시스말 중에서는 탑 오브 탑입니다. 매니피보다 더 좋은 그 데이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물론 이 위너스맨이 거의 한 20억 가까이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64억 중에 3분의 1을 위너스맨이 벌어들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한두두가 잘 뛰어서 벌어들였다. 그러니까 위너스맨이라든가 나운퍼스트 상위 몇 두가 다 벌어들인 것이기 때문에 조금 거품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건 다른 마필들도 다 똑같습니다. 다른 마필들도 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 대상급, 그러니까 암수 최강의 말들을 생산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번 연도에 암말은 나운퍼스트이고 순말은 위너스맨이고, 그리고 나운퍼스트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가 1억을 벌었죠. 그리고 위너스맨은 그 코리아 프리미어 그리고 스테이어 이 두 부분에서 국내 최강마를 했기 때문에 2억의 인센티브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필이 64억에서 이제 3억을 더 벌어들인 셈이죠. 67억을 벌어들인 셈이죠. 근데 적은 숫자에서도 이만큼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원래 2세 데뷔한 머스킨맨 2세 자마들은 숫자가 많습니다. 교배를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그 이전에는 교배 두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그 줄어든 와중에서 이 정도 말들이 생산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좀 검증 아닌 검증이죠. 이미 검증은 됐는데 그 매니피와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매니피와 머스킨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둘 다 뛰어난 시순말이고 그건 분명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매니피는 1년에 대상급이 거의 한 3에서 5두 정도, 그러니까 잘 뛰는 마필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잘 뛰었지만은 대상을 먹을 수 있는 마필들도 꼬박꼬박 한 3두에서 5두 요렇게 생산을 했습니다. 반면에 머스킨맨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한두, 압도적인 능력을 보이는 한두두가 그 상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올해는 이제 위너스맨이 되겠죠. 근데 이게 좀 검증을 좀 해볼 만한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이 말이 맞아요. 맞긴 한데, 그래도 단순히 맞진 않다는 게, 매니피는 그 당시에 세두에서 5두의 그 대상급 경주마들을 생산을 했을 때 자마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했죠. 그 경주에 뛰는 자마들이 거의 뭐 한 100에서 200두가 됐죠. 반면에 머스킷맨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3분의 1 수준으로 이 정도 하는 거니까는, 만약에 이 자마들의 숫자가 매니피만큼 많아지면은, 그러니까는 역시 100두 정도, 그러니까 올해가 금정 무대가 될 겁니다. 올해 그 매니피 2세 자마들이 3세가 되기 때문에 100두 가까운 자마들이. 그렇다면은 역시 머스킷맨도 세두에서 5두씩 나온다. 대상급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어쨌든 이 수치, 지금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수치는 뭐 머스킷맨은 타의 추종을 불하는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은근히 강하죠. 뭐 카우보이 칼, 물론 물량으로 밀어붙인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뛰었죠. 자마들이 거의 1000회 뛰었습니다. 1000회 뛴 게 카우보이 칼과 한센입니다. 한센, 이 두 마필이 1000회를 뛰었고, 상금은 뭐 한 4억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매니피와는 거의 1억 차이도 안 나는 거고, 3천만 원 차이죠. 그러니까는 요 두 순위는 다음 그 올 마지막 경마에서 누가 우승을 하느냐, 매니피 자마들이 우승을 하느냐, 카우보이 칼 자마들이 우승을 하느냐에 따라 갖고 요 순위가 바뀔 수 있어요.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마로 좀 밀어붙인 감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래도 자마들이 꾸준하게 활약을 했고 1.03입니다. 딱 평균을 했고, 매니피도 1.15, 1.21 이렇게 평균을 했는데, 한세는 평균에 못 미칩니다. 0.96.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봐야 되죠. 1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고, 그냥 물량빨로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177두가 출전을 해서 거의 1000전 가까운 경주를 치렀기 때문에. 그리고 매니피 같은 경우는 역시 썩어도 준치라고, 역시 매니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을 했습니다. 좀 주목을 해야 될 마필은 콩코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많이 밀려 있습니다. 28억이고 뭐 카우보이 칼이나 이런 마필들에 비해서 거의 한 30억 적은 상금을 벌어들였는데, 사실 콩코드 포인트 같은 경우는 339회밖에 경주에 출전을 안 했습니다. 이 나머지 마필들 거의 1000회 가까이 출전을 한 마필들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1.52입니다. 평균 수득 상금이 1.52면은 상당히 우수한 겁니다. 굉장히 높은 그런 평균 수득 상금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대상급도 꾸준히 나온다는 거죠. 위너스타가 더비를 먹었지 않았습니까? 위너스타가 더비를 먹었고, 계속해서 그 자마들이 꾸준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흥행질주라든가 이런 마필들도 꾸준하게 활약을 펼쳐주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뭐 원래 활약을 했던 마필들 위주에서 보면은 역시 머스킷맨과 콩코드 포인트 이 두 마필이 가장 눈에 띄고, 역시 매니피는 매니피다. 그리고 한세는 딱 그 정도, 그만큼의 능력 자체만 보여주고 있고, 딱 그게 한계이다. 이런 것들을 좀 여실히 보여준 한 해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좀 살펴볼 마필들 한두를 살펴보자면, 이 19등에 있는 바이언입니다. 바이언 같은 경우는 뭐 나운드 파이트라는 뛰어난 경주마들을 생산을 했죠. 나운드 파이트가 13억을 벌어들였습니다. 위너스맨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상금을 벌어들였죠. 거의 한 6억 정도 적긴 한데, 한두가 출전을 했어. AI가 30.26, 43.4배. 그러니까 평균의 33배, 43배를 벌어들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근데 이게 조금 왜곡이 있는 게, 만약에 여기에 그 외산마 있지 않습니까? 캄스트롱이라든가 와이들링 로맨틱 이런 마필들이 오늘 벌어들인 상금을 합친다면은 한 적어도 13등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죠. 여기는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 말 라운드 파이터만 포함이 된 거고, 외산마는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뭐 캄스트롱도 대상 그레이드 경주 우승을 했고, 와이들링 로맨틱도 뭐
상위군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펼쳐 주었다는 점에서 그 두 마필까지 합친다면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나은 수치. 그 AI가 거의 한 45, 50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이제 원래 이 바이언 같은 경우는 22두인가 하여튼 요 정도밖에 교배를 안 했습니다. 교배료는 1,000,000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목장에서 그 외부 교배를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목장 자체 내에 있는 종빈마들 그 마필들 위주로 교배를 한 결과이고, 그리고 뭐 외부의 교배를 받아들여서 뭐 교배를 많이 하겠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바이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자마들 숫자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라운드 파이트라든가 캄스트롱, 와일드링, 노맨틱 이런 마필들이 활약을 펼친 것을 본다면은 이 바이언 자마들이 물론 내년에는 안 나오죠. 내년에 생산이 돼서 그 2024년에 올해 22두를 교배를 했으니까는 내년에 당샘하고 내후년에 당샘하고 한 2025년부터 좀 그 발전이 기대되는 마필이고 그 이전에는 이제 뭐 이렇다 할 마필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바이언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향후 좀 많은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경우이고 머스킨맨 같은 경우는 현행 지금 그 교배료가 1,000,000원입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 1,500으로 인상이 될 예정이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고 그리고 외부 교배권을 가진 사람들 외에 외부 교배를 20두로 제한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 20두는 이 그 나온 목장에서 다 수매를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생산을 하면은 이유를 하고 젖을 떼면은 다 나온 목장으로 옮겨서 나온 목장이 사가는 조건으로 이 외부 교배 20두를 받는 조건입니다. 물론 교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교배를 해서 그냥 새끼 낳아서 경매를 나가든 개별로 팔든 팔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순말은 5천, 암말은 4천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나온에서 사가는 금액이. 그러니까 당세 때 전만 때문에 사가는 겁니다. 나온 목장에서. 그리고 선입금이 300만 원 있고. 그래서 목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머스킨맨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크고 그 외부 교배 들어오는 것도 20두를 받는다고 하는데 뭐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목장에서 그 암말들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면 교배를 하는 거고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 교배를 못 합니다. 어쨌든 목장 입장에서는 그 나온 목장에서 오케이 사인을 받으려면은 아무래도 목장에 있는 에이스가 가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에이스가 5천만 원 자마를 하는 건 손해는 아닐 텐데 어쨌든 에이스급이 높은 가격을 받아야 그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자마들을 좀 상쇄를 시킬 수가 있는데 목장 입장에서도 어쨌든 고민입니다. 하지만 뭐 그 목장에서는 일단 5천, 4천 이렇게 수매를 해간다고 하면은 일단은 남는 장사입니다. 1,500 주고 하니까는 그리고 전만 떼고 딱 가면은 거의 목장 입장에서는 거의 한 2, 3천 원 남는 수준이니까는 태어난다는 조건에서 안 태어나서 사고를 뭐 죽거나 안 태어나거나 사선을 하거나 그러면 손해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입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목장에서도 일괄적으로 수매를 할 계획인 것을 나온 목장에서 일괄적으로 수매를 할 계획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카우보이 칼 같은 경우는 원래 교배료가 800입니다. 내년에 아마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1,000만 원 정도 아니면 현행을 유지하거나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습니다. 올드 패션도 800이고 근데 이거를 교배료를 인상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현행을 가든가 인상을 하든가 하는 이유는 인상을 하게 되면은 현재 교배 도시인 80두를 유지하려고 좀 교배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목장 측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특히 올드 패션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원래 좋은 활약을 펼쳐줬죠. 캐틴 양키부터 시작해갖고 장거리까지 충분히 통한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 그래서 올드 패션드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인기를 끌 거고 카우보이 칼은 조금은 그거에 비해서 조금은 좀 인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자마들이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뛰는 측면은 있긴 하지만은 대형마, 그러니까는 1군, 2군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 마필들이 생산을 하는데 1군, 2군에서 뚜렷하게 특출나게 활약을 펼쳐주는 마필들을 생산 못한다는 게 약점이죠. 그 반면에 올드 패션들은 대상급이 나오기 때문에 올드 패션들의 인기가 좀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쨌든 최소한 올해 교배료인 800원 유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배 두수는 82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 살펴볼 마필은 콩고드 포인트입니다. 원래 교배료가 600인데 내년에 800으로 인상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 약점으로 좀 취급됐던 2세 때 성적, 이게 극복을 했죠. 올 한 해만 해도 2세마들이 상당히 좀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2세 때부터 빠르게 성장을 한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800으로 교배료가 올라가더라도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역시 콩코드 포인트 역시 외부 교배는 20두로 좀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여전히 또 그렇게 할 거고, 그러니까 물론 교배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교배권만큼 교배를 할 수가 있고, 교배권이 없는 분들이 외부에서 좀 신청을 할 때는 20두까지만 받는다는 얘기인데, 내년을 생각을 한다면은 역시 주목해야 될 시스말들은 아무래도 뭐 스킨맨이라든가 올드 패션드 그리고 콩코드 포인트 요 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어는 아직까지 자마들이 없기 때문에 한참 뒤의 얘기이고, 요렇게 원래 상위 리딩 사이어 상위권 순위를 살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경마 공원별, 그러니까 부산이냐 서울이냐 그거의 차이입니다. 일단 이거는 서울에서는 역시 머스킨맨입니다. 위너스맨이 15억을 벌었죠. 19억 중에 15억을 서울에서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마공원별은 이 위너스맨이 속해 있는 경마공원, 부산을 지칭을 하는 게 아니라 경주를 치루었던, 어디에서 경주를 치루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리딩 사이어를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너스맨이 서울에서 5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에서 압도적으로 머스킨맨이 1등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위너스맨의 좋은 자마들이 부산, 참 서울 1조 박종건 조기사한테 거의 다 가 있습니다. 그것도 플러스 돼 있고, 그래서 머스킨맨과 카우보이 칼은 수치 차이가 거의 한 10억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매니피는 32억을 벌어들였고, 한세는 뭐 30억을 벌어들였는데, 한세는 앞으로도 어느 정도 완전히 뭐 인기가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한세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한세는 특유의 그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필가만 조금만 떨어진다면은 아무래도 그래도 속된 말로 중하위권에서 좀 좋은 마을을 고를 가능성이 높은 마필은 역시 한센입니다. 그건 나중에 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퍼지 자마들이 원래 좀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서울에는 세네타운 같은 마필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퍼지 자마 중에 뭐 그랑프리 우승마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갖고 클린업 조이가 상당히 좀 좋은 활약을 펼쳐줬는데, 어쨌든 퍼지 자마들도 좀 늦게 큰다는 그런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 빠르게 성장하는 마필들은 역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좀 부산에 좀 살펴볼 마필은, 부산은 역시 머스킨맨보다는 올드 패션더죠. 왜냐하면 머스킨맨 자마들은 서울에 다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은 위너스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마필들도 있긴 하죠. 근데 잘 뛰는 마필은 위너스맨 하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위너스맨이 서울에서 5승을 거두면서 15억을 벌어들였고, 부산에서는 그닥 크게 많은 상금을 벌어들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머스킨맨이 나운더 스포트가 가장 많은 상금을 벌어들였습니다. 오히려 위너스맨보다는 나운더 스포트가 더 많은 상금을 벌어들였고, 그래서 상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머스킨맨이 부산에서 약하다기보다는 그냥 좋은 말들이 다 서울에 가 있고, 위너스맨도 서울에서 다 상금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에서 밀린 거지 능력에서 밀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3점대의 AI 수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드 패션드는 역시 캡틴 양키라는 마필이 상당히 좀 좋은 하락을 펼쳐주었고, 그 외에 좀 주목할 마필은 역시 어플리드 익스프레스입니다. 골든 파워가 우리나라 최초로 안말 상관마가 되었죠. 전형적인 장거리 혈통의 마필이고, 그래서 부산에서는 이 어플리드 익스프레스, 퍼지 이런 마필들 의 자마들도 뭐 내년에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어플리드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마들의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 점이 좀 약점이죠. 뭐 퍼지는 좀 많이 붙였습니다. 퍼지는 좀 많이 붙인 부분이 있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어플리드 익스프레스보다는 퍼지 자마들이 조금은 더 나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숫자가 많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서울, 부산을 살펴봤는데, 부산인 머스킷맨이 순위에서 밀린 것은 숫자에서 밀린 거지, 머스킷맨이 자마들이 부산에서 활약을 하지 못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2세 자마드. 그러니까 2세는 역시 매니피죠. 2살짜리들이 얼마나 많은 상금을 벌어들이느냐. 스피드 영이 브리드스컵 우승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세는 쾌양이 그래도 대상 경주에서 꾸준하게 자기 걸음 보여주었고, 콩코드 포인트는 판타스틱 킹덤이라는 강한 2세마를 생산을 했고, 카우보이 칼은 퓨리오사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2세는 매니피고, 그래서 한센이 자기의 그 포지션은 명확합니다. 2세 때 빠르게 뜁니다. 그래서 2세 때 속된 말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은, 2세 때 빠르게 성장하고 2세 때 자기의 말값을 뽑아내는 데는 가격만 적당하다면 한센만큼 적당한 말이 없는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센 같은 경우는 이 수치가 3세 때 수치보다는 2세 때 수치가 더 높습니다. AI 수치가.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한센도 자기만의 영역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콩코드 포인트는 그동안 2세마들이 좀 약하다는 인상을 불식시키면서 역시 내년에 좀 주목되는 시수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머스킷맨 같은 경우는 2세가, 그러니까 원래부터 2세 자마들이 많이 생산이 돼서 데뷔를 하는데, 데뷔를 빠르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니피는 거의 30두가 데뷔를 했는데, 머스킷맨은 17두밖에 안 했고, 우승자마는 3두밖에 못 생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두가 또 대상을 먹은 나온 자이언트입니다. 그러니까 대상급은 꾸준하게 나온다는 게 장점이죠. 그러니까 매니피와 머스킷맨은 빠르게 뛰면서도 대상급은 무조건 나온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게 좀 끼어든 마필이 콩코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드 패션드 같은 경우는 역시 빠르게 성장을 하는 자마들도 나오지만은, 2세 때 빠르게 쓰면은 3세 때 좀 길게 못 가기 때문에 3세 때부터 데뷔를 하는 마필들은 또 길게 가는 경향이 있고, 그런 점이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이게 1000m입니다. 1000m. 그러니까 2세 신마 경주, 그러니까 루키원 경주라고 합니다. 루키원 경주가 물론 1200도 펼쳐지지만 거의 한 80%는 1000m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루키원 경주는 4군 상금을 줄 때가 있고, 달이 좀 지나면 3군 상금을 줄 때가 있고, 그러니까 4군 상금을 준다면 거의 우승 상금이 4천만 원이 넘죠. 3군 상금을 준다면 3천만 원이 넘고, 그러니까는 한 번의 경주에서 말값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누키온 경주인데, 누키온 경주가 1000m에서 많이 펼쳐지다 보니까는 1000m의 강점이 누가 있느냐? 역시 한센과 매니피입니다. 그러니까는 능력이 있는 한센이라든가 매니피 자마들은 가격대가, 지금은 매니피도 옛날 같지 않고 좀 많이 다운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마지막 자마군이 나와서 더 이상은 기대를 하기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매니피는 열애를 치고, 한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만 고른다면은 2세 때 활약을 펼쳐줄 수 있는 마필들을 골라내기 딱 좋은 마필이 한센입니다. 그 다음 뭐 카우보이 칼이라든가 콩코드 포인트, 올드 패션도 이런 마필들이 있고, 그래서 한센은 자기의 포지션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2세 때 성적 딱 내고 3세 때부터는 그냥 조금은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센 자마 중에 오래가는 마필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뭐 3살, 4살 됐어도 하락을 펼쳐주는 마필이 몇 두는 나오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마필들의 숫자들에 비해서 적은 숫자이죠. 반면에 2세 때 빠른 하락을 펼쳐지기 때문에 마주 입장에서는 자금 회전이 빠르죠. 투자한 만큼 빠르게 뽑죠. 그리고 다시 재투자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선순환이. 그 다음 살펴볼 것은 이게 안말들이 누가 성적이 좋았냐. 역시 안말은 머스키맨이 나운퍼스트가 가장 대통령배까지 우승을 했으니까는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 현재 나운퍼스트 같은 경우는 국내 최강 안말입니다. 외산말까지 통틀었어. 올드 패션도 꾸준하게 활약을 펼쳐주었고, 한센도 안말이 활약을 펼쳐주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안 보이는 마필이 한두가 있어요. 그 이전에 꾸준하게 보였던 마필들 중에 한두가 안 보이는데, 일단 카우보이 칼 같은 경우는 안말이 좀 약하다 하는 인상이 강합니다. 마주분들, 조교사분들은 카우보이 칼 안말은 그닥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 뛰는 마필들도 나오는데, 퓨리오사도 뭐 2세 때 빠르게 성적을 내줬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고, 사실 개인적으로 제다이 같은 경우는 1군까지 그냥 갈 마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승군을 하면서 상대들과 강해지면서 순말들하고의 싸움에서 뭔가 이 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2%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기가 풀려버리면 우승을 하거나 입상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경주 중에 치여버리면 강자들하고의 싸움에서는 한 10%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카우보이카 안말들이 앞으로도 좀 비슷한 경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안말들은 0.90이라는 평균보다 좀 못 미치는 수준이고, 이 카우보이 칼보다 더 안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마필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콩코드 포인트입니다. 콩코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생각을 해보더라도 콩코드 포인트 안말 중에 잘 뛰는 애가 누가 있지 하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우보이 칼은 그래도 하위군에서는 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제다이라든가 퓨리오사 이런 마필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콩코드 포인트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AI도 0.86으로 정말 평균보다 못 미치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콩코드 포인트 자마들 중에서는 안말들은 이렇다 할 성적을 못 거두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좀 불안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어떨지, 아니면 잘 뛰는 마필이 생산이 될지, 그거는 저 역시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내용은 콩코드 포인트 안말 중에서는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낸 마필이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순말들을 살펴보면은, 순말은 이제 카우보이 칼이 많이 뛰었죠. 많이 뛰면서 상당히 좀 머스킨맨보다는 훨씬 많은 그 상금을 벌어들였죠. 그러니까 카우보이 칼은 뚜렷하게 순말이 센 건 확실합니다. 안말들이 좀 못한 것도 확실하고, 근데 머스킨맨을 이겼죠. 순말들만 놓고 봤으면. 물론 이 경주가 거의 한 3-4배 차이 난다고 하지만, 근데 머스킨맨이 3-4배 차이 나더라도 리딩 사이어가 된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순말들만 달랑 놓고 본다면, 만약에 머스킨맨이 나운퍼스트라는 뛰어난 안말, 대통령배를 먹은 뛰어난 안말이 안 나왔으면은 카우보이 칼을 이기기 좀 힘들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물론 숫자로 물량 공세로 밀어붙인 거, 이런 것들은 있죠. 그러니까 머스킨맨이 순말들의 숫자가 카우보이 칼만큼 돼갖고 한 4배 더 뛰었으면은 이 수치 자체는 역전이 됐겠죠. 그래서 역시 순말은 카우보이 칼과 매니피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요거는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마필이 거의 1억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마지막 경마일에
의해서 요 순위가 바뀔 수는 있는데 어쨌든 카우보이카 순말들은 상당히 좀 좋은 경쟁력이 있다. 이건 좀 분명한 거고, 반면에 암말은 콩고드 포인트 암말들은 경쟁력이 떨어진다. 요게 올 한 해 보여준 이 시스말들의 성적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 한 해 활약한 시스말들을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2022년 경마 총결산 경주마부터 시작해갖고 기수 조교사를 총결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오늘 이번 주 수요일날 제가 저녁 9시에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소통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그 라이브 방송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궁금한 거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의껏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